저는 40일 동안의 큐슈, 시코쿠 여행을 끝내고 드디어 일본 열도 중 가장 큰 섬, 혼슈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후! 이야, 이거지. 이게 일본 라이딩이지. 설렘을 가득 품은 채 저는 곧바로 오사카 시내로 향했는데요. 확실히 주요 대도시라서 그런지 녹음과 한적함이 가득했던 큐슈, 시코쿠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도심 딱 들어오니까 느끼는 점, 사람들이 살기 바쁘니까 운전도 좀 바쁘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여태까지 시골에서는 좀 느긋한 면이 있었다면 여기는 뭐든 그냥 빨리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흡사 한국 같아요, 운전하는 게 다. 봐봐, 급해. 신호등 켜지기 전부터 그냥 슬금슬금 출발하잖아요. 근데 도심은 한국이랑 똑같네요. 뭘 깜짝이야. 저렇게 양아치같이 운전하는 것도 어딜 가나 똑같네요. 다소 색달랐던 도로의 풍경뿐만 아니라 인구가 밀집된 곳이다 보니 정겨운 모습 또한 많이 만나볼 수 있었죠. 그건 그렇고 앞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금 아빠가 아들 태우고 가고 있거든요. 너무 정겹습니다, 저런 모습. 저렇게 일본 애기들은 가방에 뭐 달아놓는 거 많잖아요. 저는 너무 귀엽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집에 귀가하는 학생들, 저는 이런 별거 아닌 일상적인 모습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 나라의 문화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 참 시내는 이런 재미가 있어요. 사람 구경하는 재미, 또 건물 구경하는 재미, 우는 애기 달래는 거 보는 재미. 그리고 뭐 그리 서로 뜨노. 다이저브. 아, 사람 너무 많은데. 미쳐버리겠네. 이런 데를 이 큼을 타고 들어와 버렸네. 여기 무슨 술집거리 같네요. 이렇게 다소 이상했던 구글맵의 안내를 받으며 저는 겨우 숙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konnichiwa. 체크인ですか? 하이, 체크인です. 요약 하이. 호스텔 칠렉스라는 곳에 체크인을 하고서 저는 곧바로 근처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 도톤보리로 향했습니다. 와, 이 좁은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습은 저는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저거 불 켜지는 거 보려고 있는 것 같아요. 도톤보리 대표 간판의 점등을 시작으로 성큼 다가온 어두움과 함께 도톤보리의 개성 넘치는 모습들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딜 가나 존재하는 폭주족, 거리를 점령한 카트 부대, 가장 아름다운 때를 기록하는 젊음들과 밤의 낭만을 책임지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날 너무 피곤해서 맥주 한 캔만 간단하게 마시고 잠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다음 날이 무척 기대가 됐었거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음날 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방문했는데요. 이 USJ에 입장하자마자 곧바로 느끼게 된 것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방문객이 많았다는 겁니다. 평일이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이 사실은 곧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한자리에서 모아볼 수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순간을 나누는 커플의 모습들도 빠질 수 없겠죠. 부럽다. 이 USJ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가로 세로 800m 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이 안에 어마어마한 컨텐츠들을 모아놔서 그런지 전혀 작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콘서트나 크고 작은 이벤트들, 게다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아이디어 덕분인지 테마파크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곳 같아 보였습니다. 모든 놀이기구의 대기 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이라 저는 단 한 가지만 타보기로 했는데요. 아쉽게도 규정상 탑승 시 촬영이 불가해서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기구였으니 한 번쯤은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USJ 관람을 끝내고 이제 오사카를 떠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나 봐요.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간사이 지역 아래쪽 와카야마시부터 돌아보기 위해 다시 아래쪽으로 향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오사카부 남단에 위치한 숙소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가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조금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오사카에 거주하시는 한국인 사무엘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제 채널 구독자님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거든요. 알고리즘이라는 현대의 가장 낭만적인 물결을 타고 먼 타지에서 한국인을 만난다는 것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와, 하늘 색깔 봐. 어쩌면 오늘도 완벽한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와, 이 컨디션에 30,000원이라고? 너무 해잔데? 진짜 깨끗하고, 욕조도 있다. 목욕해야겠다. 나이스. 지금 밖에 사무엘님 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지메 마시테. よく来られました。よかった。 뭐 한 달이 넘으셨대. 어디서?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일본? 일본 시모노세키로 들어왔어요. 네. 관부해리. 네. 바이크는 어떤 거 타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BMW GS 타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바이크로 해가지고 조르고 졸라서. 대단하시다. 무엇보다 사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는 게. 지금도 걱정은 하고. 그쵸? 근데 초창기에는 같이 탔는데 이제는 네. 안 타려고 그러네요. 같이 타려고 큰 거 샀는데. 가끔씩은 괜찮지만. 저도 그래서 네. 규슈도 가보고 싶고 시코쿠도 가보고 싶고 그랬는데 네.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여름 휴가 때 가자 그랬는데 네. 차로 가겠대. 가고는 싶은데 오토바이는 말고 차로 가겠대. 좀 힘들어요. 맞아요. 오토바이가 좀. 어때요? 일본 와보시니까? 뭐라 설명을 할까요? 그냥 좋네요. 그렇죠? 네. 그 무엇보다 전 자연이 예뻐서 너무 좋아요. 이쪽인가 보네요. 우와, 처음 와봐요 저희도. 멋있다. 사무엘님 부부께서는 간사이 공항 바로 옆에 위치한 유명한 고기 뷔페 사콘이라는 곳을 데려가 주셨는데요.
이곳은 한국의 고기 뷔페처럼 다양한 고기에다가 푸짐한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더 근사한 거, 더 일본틱한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혼자선 일본식 야끼니쿠를 드실 이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감사하게도 영양이 부족했던 저에겐 최고의 선택지였죠. 무엇보다 이 김치가 평소에는 생각 안 나는데 보니까 갑자기 또 먹고 싶네요. 아이, 맞지 마시다. 편하게 드세요. 여기 일본이니까. 제가 정말 대견하게 생각하는 게 직장을 다니시다가 직장이 안 좋아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으시고 바로 여행으로 이게 방향을 돌리신 게 이게 보통 멘탈이면 그게 불가능한 거가 대단하다 싶었어요. 제가 진짜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다는 그런 적도 한 번도 없고 실례지만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놀래서 당신이 웬일이야 그러는데 그냥 따뜻하게 밥 한 끼랑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상황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인생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정말 힘든 때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 누군가가 그냥 밥 한 번 먹자 그런 말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이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한 위로가 되었던지 닭똥 같은 눈물이 찔끔 삐져나올 것만 같아서 애꿎은 고기만 연신 뒤집을 뿐이었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신 사무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포기의 길을 선택하지만 않으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실전 일본어에 대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나로가 다이조부라고? 좀 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끝에다가 물론 나루호도 데스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조금 이상해요. 일본도 수준이 높잖아요. 간단한 영어는 하면 그거 알아듣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일본어도 모르고 영어도 잘 몰라. 근데 조금씩 알아. 근데 그 조금씩 가지고 다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답은 tomorrow riding 사타미사키 이러면 이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사실 커뮤니케이션은 저번에 제가 일본 청년들 데리고 한국에 가서 느낀 건데 언어가 아니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야, 이거 생존하기 위해 일본어를 하나씩 배우게 된 제 경험에 빗대어 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네. 아, 헤비가 오모이ですか? 오모이ですか? 아, 이런 경험들처럼 말이죠. 게다가 뜻밖에도 너무 감사한 선물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손이 크신 편이에요? 제 손이요? 네. 저 진짜 작은 편이에요. 그래요? 아니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자켓이 레빗 자켓이더라고요. 네네. 이거 M 사이즈거든요. 혹시 기분이 안 나쁘시면은 한번 껴보세요. 안 맞으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점점 더워지면 두 개를 가지고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제일 필요하신 게 뭘까 싶어서. 사이즈가 맞아서 다행이네. 진짜 사이즈가 맞아서 다행이네. 진짜 잘 쓰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저기 내일 와카야마
아시는 거기서 네. 혹시 거기까지 가셔서 피곤하면은 거기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러세요. 거기 보니까 네. 방도 많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와카야마의 거기는 사무엘님처럼 일본에 거주하시는 한국인 영철님의 집을 말하는데요. 이 두 분이 제 영상 댓글에서 서로 알게 되어서 실제로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호영호재하는 사이까지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 안영철 씨는 되게 사람이 그리워요 지금. 왜냐면은 그 동네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 일본어도 그렇게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5년밖에 안 되셔서. 공교롭게도 제가 향하는 와카야마에 거주하고 계셔서 내일 그곳을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가가지고 완전 로컬 느낌 나게 말씀드려야겠다. 아침 식사. 벌써 다 왔구나. 네. 너무 즐겁다 보니까 그냥.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모로 꽉 찬 따뜻함을 나누고서 다음을 기약하기로 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또 만나겠죠. 예, 들어가서 쉬세요. 예. 네. 이제 그거 하시고 봐봐 하시고. 하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진짜 여러 가지로 감사했던 분이었습니다. 밥도 사주시고 장갑도 새거 선물 주시고, 게다가 와카야마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여기 부산에서 오신 분이 일본에서 부산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도 한번 너무 가보고 싶어서요. 이런 정보들도 다 알려주시고 여러모로 진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무엘님. 드디어 그 시즌이 왔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시즌이죠. 지금 날짜가 약 5월 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일본 가장 아래쪽 오키나와는 장마를 시작한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마가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날도 너무 더워지니까 지금부터는 혼슈에서 위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열심히 서둘러 올라가도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저기 둘러보려면 좀 서두르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여기 와카야마 아래쪽에 보면 또 혼슈 최남단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못 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려갔다가 이제 쭉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어제 사무엘님께서 선물해주신 이 장갑으로 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아, 딱 맞아. 맞춤 사이즈인가봐. 여기 보이시죠? 시간 3시간 40분 150km. 이게 심지어 최종 목적지도 아니에요. 중간 경유지 가는데 이렇게 걸립니다.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때 뭐 그냥저냥 갈만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본에서는 땅덩어리가 너무 커버리니까 그냥 찍으면 한 2-3시간이에요. 오늘도 꽤 기나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 굽이치는 산골도로, 그리고 잔잔한 시골 마을들을 번갈아가며 약 2시간 정도 달렸으려나요? 지난밤 사무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든든한 식사가 무색하게도 40일 동안 수면 부족과 영양 결핍으로 시달렸던 피로가 결국엔 젊음이라는 마지노선을 뚫고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상한 지 몇 시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소위 기절할 것처럼 말도 안 되게 피곤했어요. 더 이상 가다간 쓰러질 것 같은 느낌에 아우성치는 제 몸에게 항복을 외치기로 했습니다. 여기 딱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잠깐이지만 조금 자고 가야겠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무리 달려도 쉴만한 데가 안 나와서, 여기도 지금 산이긴 한데 주변에 집도 있고 차도 다니는 생활권이라서 뭐 공무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텐트 이거 써보니까 너무 간편해서 텐트는 이것만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2번만 뚝딱 하면 집이 만들어져요. 다소 위험한 행동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운전 중에 졸아버리는 것에 비하면 극히 작은 위험일 뿐이니까요. 너무 더워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잤습니다. 조금은 개운해진 정신으로 영철님을 만나러 다시 스로틀을 감아보는데요.
대도시와 멀어질수록 그 거리와 비례해 짙어지는 이 영롱한 초록색은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와, 자연 봐라, 자연 봐. There's no need for us to rush it now, 'cause we're past the cold. So what's there? 이런 자연 속에 거주하시는 영철님이 다소 부러워지는 순간들이었죠. 영철님을 뵙고도 혼슈 최남단까지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휴식 없이 2시간을 단숨에 달려 드디어 영철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So let's fight it, make a stand and try it. Everything will matter from now on. 일단 고생했습니다. 네? 일단 고생했어요. 어, すごい。ほんまや。テジョン 네, 대전. ねえ。 네, おお。すごい。 제가 한국에서 만들어 온 이 임시 번호판이 현지에선 참 특이하게 보였나 봐요. 어딜 가나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숙박은 예약했어요? 아니요, 저기 앞에 보니까 미치노에키 있더라고요. 거기 잘 수 있지 않나요? 잘 수는 있어요. 잘 수 있는데 그럼 재미없잖아. 샤워도 못하고. 뭐 일상 저희 집에서 하면 돼요. 네? 저희 집에서 하면 괜찮아요. 너무 왜냐 괜찮아요. 바이크는 이따가 나중에 저 뒤에 넣으면 되고요. 저희 있는데. 식사는. 아, 여기서 먹으려고 왔어요. 먹고 목욕 가면 되겠네요. 네? 목욕료. 아유, 그 밑에 목욕료. もう8時からでもね、バリカセよ。 어느 곳을 가던 국적 불문 너무 따뜻한 분들만 만나게 해주셨던 하늘에게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또 의도치 않게 식사하고 나서 또 여기 구독자님이랑 목욕 갔다가 여기서 잘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너무 감사하네요. 뭐 부산 머스마드는 옷기만 쓰지도 쓸까 먹는다 아이가? 라는 말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와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만에 먹는 육개장인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한국김. 얼마만에 먹는 육개장이야. 한국에선 크게 즐기는 음식도 아닌데 외국에 나오니까 어찌 그리 생각이 나던지요. 그럼 선생님께서도 일본 와서 사모님을 만나신 거예요? 저는 영철님은 부산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셨었는데 부산에 놀러 오신 미야코 형수님을 만나 결국엔 결혼까지 골인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웠던 고향의 맛에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근처 온천에 피로를 씻어내러 향하는데요. 야, 아, 귀여워라. 야. 눈 땡그란 거 봐. 아, 이 시골 지붕. 그 위에 달린 위성 단말기까지. 한국의 시골과 정말 닮아있는 곳이었어요. 마치 어릴 적 형님 손잡고 목욕탕 가는 느낌이랄까요? 와.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엄청 높이 솟아있는 이런 야자수가 안 가봤지만 하와이 온 그런 느낌. 여기가 해 딱 질 무렵에 네. 여기 딱 보면 정말 이뻐요. 와, 이런 해변가 옆에 있는 목욕탕 본 적 있으세요? 경제하겠어요. 최대한. 감사합니다. 여기 목욕하면서 보는 경치가 정말 끝내줬는데 목욕탕이라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영철님께서 베풀어주신 친절로 피로를 싹 닦아내고요. 활용 점정으로 맥주까지 곁들이며 서로의 미소를 나누어 봅니다. 乾杯。はじめまして。はじめまして僕はキムさんです。キムさん。はい。キム氏。 영철님 아내분 성함은 미야코 씨인데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인 네이티브 한본어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어요. もう変木スタイルでもね。ああ、気分좋아。 실제로 네이티브 한본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다 들렸는데 여러분도 들리시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라요? スターバックス 스타벅스. スターバックス영철씨 친구도 우리 말로 이야기 이상하다 이야기 한본어라고 하죠. 한본어. 한문 한국어, 일본어 플러스 한본어. 근데 얘기하는 거 중간중간에 일본어가 섞여 있는데 다 이해돼요. 언제 출발했다? 4월 16일이요. 한 달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자가 네. 멋지다 진짜 제가 이렇게 만나면 네. 다 저한테 100% 줘요. 대가 없이. 어르 프레젠토. 또 좋아 이렇게 마음이가 미차 뭐 네. 우리도 여기 있어 가게 오픈한다 하면 옛날에부터 있어 한국 사람가 많이 온다. 아, 네, 진짜?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頑張ってね. 혼또 기분 행복 뭐 진짜 좋아. 우리도 많이 손님 한국 사람가 온다데 혼또 선물 많이. 미소가 너무 예쁘시네요, 진짜. 미소가 아까부터 사장님 보면서 이렇게 막 웃는 거 보니까 무서워요, 저는. 오늘은 진짜 행복. 한국말 이야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 와이프하고 안 되는 한국어 쓰고 있고요. 아직 서로의 언어를 배워가는 단계라서 아내와도 한국어 소통이 힘들고 손님들과의 깊이 있는 일본어 소통도 다소 어렵다 보니 언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나 봐요. 일본雰囲気 뉘앙스가 몰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은 스타일로 맞다네 행복. 그래서 계속 보면서 웃으셨구나. 좋아. 여기 혹시 시내에 네. 코인 세탁방 있어요? 세탁기 있잖아, 집에. 세탁기 돌려. 아이, 돌리고요. 어차피 내가 초대 집에 오라 했잖아. 오라 했으면 편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불편한 스타일 있어요. 화끈한 부산 사나이와 따뜻한 미야코 형수님의 배려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며 재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손님들과 함께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영철님 집에 며칠간 머무르며 만들었던 따뜻한 시간들, 영철님과의 시라하마 투어부터 와 현지의 맛집, 로컬 시장, 독특한 자연의 풍경까지 일본 최북단 소야고까지 완주하기 위한 심신의 재정비를 물심양면 지원해주셨던 영철 미야코님과의 따뜻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 여자친구 있어? 아니? 니혼 이슈 다이조부? 오케이. 마이 백시트? 괜찮아요. 이때 붙잡았어야 했는데